일단 선생님이 여기 이제 오늘 첫 수업을 여러분하고 이제 하게 됐는데, 선생님은 원래 고등부 수업을 주로 오래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3학년 올라가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입시 내지는 이제 외고나 과고나 특목고를 준비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그걸 넘어서서 대학교 입시까지를 준비하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고1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중3이 아니에요. 이게 갑자기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겠냐 들리겠지만 고등학교 3년을 수능을 준비하거나 입시를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4년을 준비해야죠. 그래야 재수를 하지 않아요. 보통 애들이 상위권, 서울 상위권에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재수, 삼수 많이 해요. 여러분 그 유튜브 중에 미미 머시기 걔도 있잖아, 그치? 오수한 친구. 그래서 특히나 이 스카이 학교를 하려다 보면은 조금 그렇게 공부를 오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봐.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1년, 2년 더 할 걸 앞으로 땡겨 하면 되잖아. 그지? 그게 너무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중3은요, 솔직히 여러분 중학교 내신 봐서 알지만 내가 수학 얘기는 안 해. 근데 적어도 국어는요, 그렇게 중학교 내신만 준비하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뭐 IQ 그래도 80이나 넘잖아. 돌고래 아니잖아. 그치? 돌고래 정도의 지능 수준만 돼도요, 내신 8, 90점 맞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엉덩이가 좀 너무 들썩들썩해서 문제인 거지. 그렇지 않을까? 솔직히 여기서 뭐 저는 한 2시간 그 전날 공부하고 그 시점 맞았어요. 이런 친구도 있을 거야, 진짜로. 그러니까 그만큼 중학교 내신은 전 아닌데요. 그런 친구도 있겠지만 중학교 내신만 준비해서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대학 입시까지 준비하기에는 너무 좀 턱없이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교재를 보면 우리가 중학교 내신에서는 안 배우는 그런 부분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지금은 단순히 중3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도 같이 준비하는 그런 시즌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중3 겨울방학이 돼서 고1을 준비하면서 이제 예비고1이니까 열심히 준비해야지. 그러면 1년 재수한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는 중3이야. 중1, 2때의 그 중딩이 삘이 되고 내가 달라. 나 이제 거의 고딩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클래스가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은 똘똘하게 생겨가지고 다 알아듣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나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거 잘 알아요, 선생님도. 고등학생 올라가서 똑같이 어려워하거든. 문법 어렵죠? 똑같아.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문법 어려워해요. 뭐 피동, 사동, 뭐 시제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의문 변동부 시작해서 품사, 문장, 짜임새 다 어려워합니다. 또 한 가지 비문학도 어렵지만 문학 많이 어려워하죠. 특히나 요즘 학생들이 시 문제, 뭐 고전시뿐만 아니라 현대시 시만 보면 애들이 약간 조금 막 벌벌 떨어요. 그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워낙에 과학적인 어떤 수학적인 것만 중시하고 아까 유튜브도 많이 보고 하다 보니까 시적인 감성이 좀 많이 줄어든 건 있지만, 근데 실제로 내신이나 수능에서는 시적 감성을 물어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착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시를 해석함에 있어서 주어진 그 제시문과 보기 안에서 논리적이고 정합적인 해석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준비했습니다. 올해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지를 지금 본다는 얘기가 아니야. 쫄지 마. 쫄지 말고 우리가 왜 중3 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먼저 고1을 준비해야 하는가? 그러면 그게 그렇게 빡센 일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수능 시험지를 통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이 수능 시험지 중에서 몇 개만 선별해서 선생님하고 같이 맛을 좀 볼 거야. 맛을 보고, 이거 수능, 물론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별거 아니네요, 선생님. 이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이 내신과도 직결된 문제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나눠드릴게요. 뒤로 좀 넘겨주세요. 네. 그래요. 뭐 이렇게 리액션 좋아. 놀라는 리액션. 자, 뒤로 좀 넘겨주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니고, 일곱, 여덟, 너 이름이 뭐라 했지, 너? 저요. 경림아. 네. 오케이. 좋아요. 경림이 준비됐어요? 네. 오케이. 자, 수능 문제 혹시 내가 뭐 풀어봤다. 남았어? 옆에 놔두세요. 수능 문제 풀어봤다.
풀어보진 않았는데 그냥 한번 봤다. 읽어는 봤다. 뉴스 기사 뭐 이런 거 올라오는 거에서. 슬프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등학교 4년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그냥 칠랄레 팔랄레 이제 중3이야 나 중2병 이제 없어 이게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내는 시기가 아니고요. 지금 뭐 고등학교 오빠 형 누나가 있는 친구들은 뭐 간접적으로 받겠지만 관심 없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수능이라는 게 이번에 얼마 전에 치러졌는데 뭐 대충 난이도는 어땠더라 저땠더라 뉴스에서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문 기사를 한두 번씩 검색을 해보고 그리고 그럼 실제 수능 문제는 뭐가 나왔는지 뭐가 나왔어? 나는 뭘 어떻게 공부하지? 왜냐면 여러분이 볼 거니까. 그렇잖아요. 4년 뒤에. 그러면 관심을 가져야죠. 지금부터. 그래서 여러분의 관심을 제가 끌어올리기 위해서 일단 준비했는데 몇 문제인지 혹시 알아요? 수능 문제? 몇 문제? 25문제. 그래 대단한 게 어디야? 수능 국어 문제 몇 문제일까? 45문제. 45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좋아요. 45문제. 야, 니네 수학은 몇 문제 나오냐? 45문제. 수능에서 수학 문제 몇 문제 나와? 몰라요? 영어는 몇 문제 나와? 듣기평가 몇 문제 나와? 근데 영어학원에서 고등학교 거 선행하면서 막 모의고사 풀리지 않아요? 그쵸? 아니요? 듣기평가 막 시키고 하지 않아요? 그치? 그러면 듣기평가 17문제. 이런 거 막 해봤을 텐데. 그러니까 영어 수학 같은 경우에 선행을 한다 그래가지고 뭐 고등학교 모의고사 많이 풀어봤을 거야.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국어는 좀 덜했지. 그나마 국어학원을 다니면 좀 배우는. 맞죠? 그래서 쫄지 마시고 뭔데 너 볼게 내가 이런 마인드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일단 총 45문제로 이루어져 있어요. 시험 시간은 80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수업 시간을 몇 분이야? 지금 수업 45분인가? 1시간에? 그치? 수업을 들어 45분. 시험 쳐도 한 45분 보죠. 고등학교 올라가면 수업 시간 50분이에요. 시험 시간도 50분입니다. 5분씩 늘어나죠? 초등학교 때 40분이었잖아요. 근데 80분 동안 시험을 봐요. 단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아주 이상 야릇한 경험, 굉장히 지옥 같은 경험을 하게 돼. 80분이라는 시간 동안 시험을 봐요. 그것도 1교시. 이 많은 활자를. 그나마 수학은 문제라도 적지. 30문제거든요. 대신 시간은 길어요. 100분입니다. 영어도 45문제인데 그건 좀 적어요. 70분이야. 왜냐면 듣기평가가 금방금방 끝나거든요. 듣기평가는. 그래서 1교시 첫 타임에 국어지문 80분 동안 엉덩이 붙이고 앉아가지고 시험 보는 거 연습 안 해보면 고등학교 고1 3월 모의고사 가서 막 몸이 뒤틀리게 될 거예요. 이렇게. 여긴 어디? 난 누구? 뭐 이러면서. 알겠죠?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수능시험지의 형태는 이것과는 조금 다를 거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2022학년도 새로 개정되는 2022 교육과정, 그 개정된 교육과정에 반영된 수능을 볼 거지만 그 문제에 나오는 어떤 그 틀 또는 어떤 그런 유형 이런 것들은 크게 비슷해요. 영역은 오케이. 45문제라는 것도 변함은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문제를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뒤로 넘겨서 문법을 좀 볼 건데 일단 예전 수능에서는 이렇게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선택이 있었어요. 쭉 넘겨보세요. 거의 2장 남기고 맨 마지막 2장 남기고 넘겨봐요. 그러면 언어와 매체라는 위에 제목이 쭉 나올 겁니다. 맞나요? 그치. 이 언어와 매체의 언어가 뭐냐? 이게 문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너네들 300까지는 이게 선택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화법과 작문을 선택할지 언어와 매체를 선택할지가 선택이었어. 그러면 선생님 저는 언매 선택 안 하면 문법 안 해도 되나요? 안 해도 됐었어. 내신 빼고. 내신 때는 해야겠지. 내신에서 학교에서 고등학교 문법 내요. 그럼 공부해야 되잖아. 그거를 제외하고 수능만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저는 화자를 선택했어요. 언매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럼 문법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수능 볼 때는 문법이 필수로 들어갑니다. 공통으로 다 바뀌잖아요. 수학도 이제 문과 수학으로 바뀌죠. 그래서 문법이 수능에 공통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재밌는 게 과거에 그랬어요. 과거 유형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과거에는 문법이 선택이 아니었거든. 필수였어요. 1번부터 15번 중에 11번부터 15번까지 5문제가 문법 문제였거든. 오케이. 일단 첫 장에 보시면 거기 언어와 매체라고 되어 있는 거 35, 36의 세트 지문으로 이렇게 나오죠.
여기 지금 지문 살짝만 좀 제가 읽어볼게.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내신과 관련된 영역이거든요. 훈민정음 우리 한글이죠. 훈민정음 반포 직후 간행된 용비어천과 석고상절 월인천강지곡을 보면 표기법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이 책 이름들이에요. 뭐 작품 이름들이기도 하고요. 예컨대 훈민정음 해례본에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거는 우리 세종대왕님께서 훈민정음이라는 글을 한글 이름이기도 하고 그 한글을 어떤 창제의 목적과 이유와 방법으로 만들었는지를 설명해 놓은 책이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우리나라에 딱 한 권 있죠. 지금 딱 한 권 남았어요. 안타깝게 간송미술관에 있어요. 가끔 한번 시간 되면 한번 가보세요. 이 해례본의 팔종성 가조경 이 말부터 딱 막히죠. 여러분 팔종성 가조경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 있으면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 그냥 강의하면 돼 가서. 팔종성 가조경의 말이 이 말을 언제 배우냐? 여러분 고1 2학기 중간이나 기말고사에 요 중세국어 있죠. 요거 시험범위 나와요. 굉장히 딥하게 파고들어서 시험범위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팔종성 가조경이라는 말이 그때 딱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능에 나오는 요 고전 문법이 내신에서도 배우게 된다는 거죠.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학교들마다 교과서가 다르겠지만 거의 공통적으로 다 들어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오케이. 이 팔종성 가조경 한자죠 당연히. 근데 종성이라는 말은 알지 않냐? 초성, 중성, 종성 들어갔잖아. 그거야. 그러면 8은 뭐겠어? 8. 8개. 그렇지. 그럼 8개의 종성. 가족용? 가족용? 그러니까 패밀리용이라는 뜻이야. 그건 아니겠지, 그지? 가족용. 뭔 말일까, 이게? 가짜. 가짜다. 페이크. 이게 가능하다 할 때 가짜. 적용. 사용할 수 있다, 응용할 수 있다, 활용할 수 있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8개의 종성이면 이 족자는 뭐냐면 충분하다. 만족할 때 족자거든요. 충분히 활용,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설명이 기억하고 그 뒤에 독특한 이응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런 이응 본 적 있어요? 요렇게 꼭다리가 달린 사과 이응이라고 하는데 이거 우리 무식하게 사과 이응이라면 안 돼 이거. 그지? 나중에 이거 배워.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배우게 될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 옛 이응이라고 배워요. 옛 이응. 고등 중3쯤은 뭐 몰라도 되긴 한데 우리는 배우면 알아야 되지. 나중에 이거 고등학생 올라가잖아요. 이거 뭐라고 명칭도 모르는 애들 많아요. 사과요, 딸기요, 체리요 이런다니까 다. 예디형입니다. 고기 꼭다리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 예디형, 디귿, 니은, 비읍, 미음, 시옷, 리을로 모든 끝소리를 표기할 수 있다는 원리는 아까 있어봐. 지금의 종성을 따져보면은 얘네들만 있는 게 아니라 치읓도 있고 지읒도 있고 티읕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데 이 8개로 모든 소리를 표기할 수 있다라고요? 왜요? 그렇지, 그런 의문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 이게 뭔 말이죠? 혹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 음절의 끝소리 규칙. 들어본 적 있어. 들어본 적 있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 그러면은 그 규칙이 뭐야? 어떤 규칙을 말하는 거야? 발음할 때. 받침을. 가느다란 물방울, 그죠? 그놈 다리만 보여, 뭐 이런 것도 있고, 튼튼한 다리, 뭐 이런 거. 가느다란 물방울의 7개의 이 자음으로 모든 자음 발음이 바뀐다라는 거잖아요. 비슷해요.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창제했을 때의 목적이 우리 소리, 우리가 말하는 그 소리 그대로를 한글로 표기할 수 있으면 난 너무 좋겠어. 그래야지만 어린아이부터 나이 먹은 노인분들까지 어떤 소리를 글자로 표기할 때 너무 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세상의 모든 개 짖는 소리, 새 짖는 건 아니죠. 새 우는 소리, 돼지 꿀꿀거리는 소리, 외국말 소리를 다 표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 이게 꿈이셨어요. 우리말로. 그러면 예전에 얘도 꽃이라는 말이 있었겠지만 이 꽃이나 그 다음에 이 꽃이랑 시옷 받침이나 발음은 현대국어에서는 뭐로 난다? 디귿으로 난다는 거예요. 그 발음은 어차피 다 동일하게 디귿디귿이죠. 그러면 세종대왕님 입장에서는 그럼 굳이 받침이 원래는 다르지만 받침은 똑같으니까 소리는 똑같으니까 그냥 이 디귿으로 통일해서 표기하자. 또는 시옷으로 표기하자. 쌍기역 받침 그냥 기역으로 표기하자. 그러니까 현대국어의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표기에 반영된 것과 유사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중세국어의 활종성 가조용이라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문제점도 있겠죠? 문제점이 뭐예요? 그 단어의 원형을 알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그러면 이게 원래 치읓 받침이었는지 시옷 받침이었는지 디귿 받침이었는지 원래 받침이 뭐였는지를 알기 어려울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또 이제 밑에 나오는 더 안 읽을게. 이제 힘드니까.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이어적기와 관련된 끊어적기와 관련된 설명이 나오는데 원래 받침을 알 수 있는 것들도 이유는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꽃 그러면 꽃에다가 그 뒤에 목적격 조사 을을 붙이면 우리가 꽃을 이렇게 연음해서 발음하잖니. 그렇지? 그럼 중세국어 때 이게 표기로 어떻게 나와 있냐면 얘는 원래 꽃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디귿 받침으로 나온다 이거야. 요 꽃만 쓸 때. 근데 꽃을 쓰면 중세국어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꽃을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받침이 뒤로 연음돼서 표기가 됐네요? 네, 맞아요. 그렇게 표기가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어적기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그런 걸 배우는군요. 예, 별거 아니에요. 그 다음 한 장 넘겨볼게요. 뒷장으로 넘겨보면 이게 뭐냐? 38번이라고 되는 거 한번 보세요. 네.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니요? 38번에 이거? 이거 뭐예요? 이거는 자음 분류표입니다, 여러분. 자음 분류표. 그러니까 자음이 그 소리가 가진 속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속성은 어디서 발음되느냐예요. 그게 바로 조음 위치입니다. 음을 만드는 위치. 두 번째는 그 소리가 가지고 있는 성질과 관련된 거. 그게 바로 조음 방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조음 방법의 가장 대표적인 게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죠. 그러니까 그 소리가 그냥 매우 약하게 살살 나는 소리냐? 이게 예사소리예요. 그러면 된소리는 그보다 좀 더 단단한 소리가 되겠죠. 거센 소리는 거친 소리라는 성질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자음분류표가 올해 우리가 중1, 2 때 배웠던 거 나오네? 예, 나와요. 제가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요거 한 문제 한번 풀어볼래요? 38번이에요. 요거. 와. 아니야, 이건 할 수 있어. 표 그대로 따라가면 돼. 형님아, 괜찮아? 괜찮아. 이걸 뭐 맞추라고 한 건 아니고 한번 풀어보라고 한 거니까. 오케이. 맞다고요? 맞다고요.
잘 찍었어. 잉? 자, 요 첫 번째 문제. 정답은요, 1번입니다. 맞춘 사람들 기쁜가요? 틀린 사람들 실망했나요? 괜찮아요. 좀 위치가 바뀌었다, 방법이 바뀌었다, 막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디귿이 기역으로 되거나, 뭐, 비읍이 디귿되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움직였다 그러면 좀 위치가 바뀐 거죠. 근데 위아래로 움직이면 좋은 방법이 바뀐 거야? 맞습니까? 오케이. 이게, 더 쌓는데라는 말을 보면, 그쵸?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시옷이 디귿이 되는 거는 굉장히 쉽게 우리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맞죠? 이거는 그러면 뭐가 바뀐 거예요? 좋은 방법? 오케이. 근데 요 쌓는을 한번 시옷을 보세요. 요게 중간 단계가 한 번 있는데 그건 몰라도 돼. 일단 맨 마지막 단계 뭐가 남았죠 지금? 그렇지. 니은으로 갔죠. 근데 히읗은 원래 어디? 후음의 마찰음이에요. 근데 니은은 어디 있어? 시조음의 비음에 있죠. 그럼 이거는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뭐야? 좀 위치도 바뀌었고 좀 방법도 바뀌었잖아요. 맞나요? 왜 그거야? 우리가 선생님이 여기서 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니 뭐 비음하니 이런 말 안 썼어요. 그런 말 쓰지 않았지만 결과론적으로 뭐야? 히읗이 니은이 됐잖아? 중간에 하나 더 있는데 그러면은 좋은 위치도 바뀌고 방법도 바뀐 거잖아. 그래서 선택지 1번을 보니까 A에는 좋은 위치와 방법이 모두 변하는 자음 교체가 있다. 맞잖아. 이게 수능이에요. 그러니까 수능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음운 변동 영역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명칭도 알고 있고 그러면 훨씬 풀기 수월하죠. 그러나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다고선 하더라도 풀 수는 있습니다. 대신 어느 정도는 알아야죠. 그치? 근데 그 어느 정도가 어느 정도인데요, 선생님? 그러면은 그래도 적어도 한 3-4번은 공부를 해야 돼요, 이상은. 내신 공부 때도 하고 수능 공부 때도 하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좀 어느 정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뭐 한동안 공부한다고 이게 뭐 머리에 계속 남아있지 않잖아. 계속 까먹으니까 휘발이 되니까 그치? 요 중간에 있는 게 뭐냐면 여기 디귿이 중간에 있어요. 변화 단계가 있거든요. 요 히읗이 이 종성에 오고 뒤에 이제 자음으로 막혀 있으면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서 디귿으로 바뀐 다음에 니은에 요건 왜 그러면 디귿이 니은이 됐어요? 뒤에 있는 니은을 닮아서 비음화가 일어난 거예요. 요게 내신. 요거까지 명칭까지 싹 하셔야 요거는 내신에서 여러분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거. 근데 수능은 너무 내신틱하진 않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도전해볼만 하잖아. 우리가 내신을 이만큼 한 130을 채워야 된다면 수능은 그래도 한 7, 80 채우면 할 수 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야. 하고 싶은 얘기야. 쫄 필요도 없다는 얘기지. 그렇지? 오케이. 어때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런 거 배우는 거야. 물론 선생님 이건 한 문제잖아요. 물론 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 한 문제 한 문제가 다 여러분 다 쉽다고 그냥 그렇게 치부하면 안 되는 거죠. 더 소중한 문제들이고.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밑에 39번 문제는 인용에 대한 간접 인용, 직접 인용 이것도 고1 때 내신 때 배우는 거예요. 그 지금 봐봐. 학생 문법에서 아까 35, 36, 고1 2학기 내신에 배우는 거지. 음운 변동도 중학교 때도 배우고 고등학교 때 그냥 내신에 들어가는 거지. 거기다가 밑에 간접 인용, 인용 표현이거든요. 이것도 고1 중간고사 때 1학기 중간 기말 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 국어라는 영역은 물론 다른 것도 그러겠지만 내신도 잘 준비해야 되고 그 내신이 또 수능과도 굉장히 연계성이 좀 높고 그렇다고 해서 내신처럼 너무 많이 외워서 하는 거는 아니니까 쫄 필요 없고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본 교재를 이제 공부를 좀 하면서 이번 시간에 문법 시간이잖아요. 그쵸? 문법 하고 나서 이따가 이제 문학 시간에는 좀 수능 문제 문학을 좀 볼 건데 잘 챙겨놔. 넣어놓지 말고 딱 책 밑에 넣어놓으세요. 이따가 또 봐야 되니까. 자, 우리 이제 본교재 한번 펼쳐볼게요. 우리가 진도를 지금 나갈 텐데. 오케이. 본교재 서장을 싹 넘기고.
두 번째 넘기 보잉? 문학이 먼저 나올 거예요. 그쵸? 문학이 먼저 나오고, 문학이 먼저 나와 있어. 맨 앞에. 그 다음 시간에 문학을 공부할 건데. 이제 수능 문학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고전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고전 문학이 주로 요 교재에 실려 있을 거예요. 요거는 그 다음 시간에 우리 할 거니까 일단 남겨두고 문법으로 넘어갑시다. 그러면 쭉쭉쭉쭉 넘겨보세요. 문법이 중간쯤에 있어서 찾기가 좀 어려운데 책을 많이 읽어본 친구들은 목차를 보면 아 여기 문법 페이지구나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문법 스텝 3 고일 교육과정 찾았나요? 자, 여기 이제 문법에서는 우리가 주로 어떤 영역을, 문법도 영역이 굉장히 많잖아. 방금 봤던 중세국어의 영역, 그리고 의문의 영역, 그 다음에 이제 문법 요소라고 하는 영역이 있는데, 우리가 겨울방학 동안 주로 준비하게 될 영역은 문법 요소라는 영역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 문법 요소라는 영역은 어떤 영역이냐면, 구체적으로요, 이 안에 또 이제 하부의 카테고리들이 있는데, 첫 번째, 우리 영어에서도 배우는 시제가 들어가요. 시제. 시제자에 제자할 때 아이가 아니고 어입니다. 시제라는 게 여러분 알잖아요. 시간과 관련된 표현이에요. 우리가 뭐 다들 아는 거야.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자 밥을 예를 들면 승진아. 자 네가 밥을 어제 먹었어. 그러면 나는 밥을 먹는다고 그래. 밥을 먹었다고 그래. 그래 먹었다고 하지. 이게 시제지 뭐. 그치? 그 메라프리 친구 이름 뭐지? 서진이 내일 밥 먹을 거야. 그러면 밥을 서진아 뻥 터지는데. 서진이 아니에요. 서준아 미안하다. 서진 귀가 선생님이 나이 먹어서 귀가 안 좋아. 이해해. 다음부터 보청 끼고 올게. 서준이야 내일 밥 먹을 거야. 그러면 지금 내일 밥 먹을 건데 지금 밥 먹는다고 하지 않을 거 아니야. 밥 먹을 거야. 밥 먹겠다 이렇게 하게 될 거 아니야. 그게 시제예요. 그럼 승진아 승진이 이게 진짜 돌림이야. 서준이 미안해. 서준이 승준이 승진이 서준이. 승진이 서준이. 아니 반대로 부르셔. 승진이 서준이. 오케이. 이해해. 좀 승진아. 너희 승진 잘할 거니까 승진아. 미안해 아재 개그야. 승진아. 영어로 그러면은 영어에는 네가 내일 밥 먹을 거야 그러면은 뭐를 쓰니? will이나 뭐 그런 거 쓰지. 그 will은 품사가 뭐니? 서진아 will은 서준아 will은 일부러 그러는 거야. 서준아 will은 뭐니? 품사가? 괜찮아. 오케이. 영어 시간 아니니까. 무슨 얘기냐면 봐봐. 우리 국어는 시제를 표현할 때 어떤 다른 동사를 따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쵸? 뭐 보조동사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럼 뭐를 쓰냐? 먹다라는 말 자체를 뭔가 그냥 변형시키죠. 그쵸? 근데 먹다라는 기본형에다가 엇을 붙이던지 get을 붙이던지 합니다. 그치? 그럼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그러니까 어미라고 해요. 시제를 만들어내는 어미들을 붙여요. 물론 단어들도 있긴 있습니다. 어떤 단어들이 있나요? 뭐 내일 먹겠다 같은 내일 같은 시간 부사 같은 거 있죠. 그렇죠?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요 시제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현재나 과거나 미래에 대한 시제들을 어떻게 국어에서는 드러낸다. 이런 것들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어려워하는 거. 피동하고 사동입니다. 피동은 영어에 뭐랑 가장 흡사하다고 보시면 수동태랑 거의 100% 일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영어의 수동태가 그냥 거의 99.9% 비슷해요. 국어의 피동이라는 거하고. 그러니까 수동태가 결국은 뭐냐면 누구누구에 의해서 우리가 보통 뭘 당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그치? 누구누구에 의해라는 말 많이 쓰는데 실제 국어에서는 누구누구에 의해라는 말을 원래는 잘 쓰지는 않아요. 문법적으로 옳은 표현은 아니거든요. 요 피동이 있고 당한다는 뜻이죠. 사동은 그럼 뭔지 혹시 알아요? 사동? 누군가에게 뭔가를 시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영어에 우리가 사역동사라는 게 있죠. 사역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뭔가를 시키는 동사들. 그치? 시제, 피동사동, 그리고 높임. 높임이 뭐야? 높임법이야. 영어로 높임법이 그렇게 발달하진 않죠. 물론 높임법에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뭐 썰을 붙인다든가 그런 말이 있긴 하지만 국어는 굉장히 발달이 많이 돼 있으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라. 그러면은 이제 원래 고일 교육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중학교도 마찬가지인데 높임을 배우는 이유는 높이법 배워서 니네 시험에 낼 거야 뭐 이런 거보다는 원래는 한국말의 높이법이 발달해 있으니 여러분들이 한국말의 좀 올바른 사용을 위해서 좀 배워야 되지 않겠니? 원래 이런 의도예요. 그래서 높임법 하면은 크게 세 가지 주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 객체 높임법을 배우게 됩니다. 주체를 높이는 거, 객체를 높이는 거, 상대를 높이는 걸 배우고. 그래서 시제나 피동사동이나 높임이나 그 다음에 뭐 인용 표현에 대한 얘기도 좀 있을 거다 할 거예요. 인용 표현이라든지 또는 이제 부정 표현 같은 거. 부정 표현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부정문. 뭐 밥을 안 먹었다 못 먹었다 이런 거 있죠? 그런 부정 표현들도 일단 문법 요소에 들어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문법 요소에서 가장 큰 거는 시제, 피동사동, 높임인데 요거를 공부하기 전에 맨 앞에 나오는 게 이제 종결 표현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종결 표현이라는 말이 앞에 나와 있죠. 맞습니까? 네. 종결 표현은 말 그대로 문장을 종결하는 그 부분에 어떤 특징이 있느냐를 먼저 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종결 표현을 왜 먼저 공부하게 되냐면 이 종결 표현이 다 관련돼 있어. 그러니까 뭐 높임의 표현들이라든가 피동사동이라든가 시제라든가 이런 것들과 좀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문장의 맨 마지막 부분에 서술어가 나오잖아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서술어가 먼저 나오죠. 동사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국어는 서술어가 맨 마지막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종결어잖아. 그 종결어의 표현에 일단 카테고리를 좀 정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종결 표현 보시면은 첫 번째 줄에 문장의 종결, 어미를 통해 화자가 청자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내는 것 이라고 되어 있고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결 표현 말 그대로 문장이 종결됐다라는 건데 문장이 우리가 끝나면 문장이 연결되지 않고 끝나면 걔가 크게 5가지 카테고리로 문장이 나눠져요.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으로 평서문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문장이 다로 끝나거나 뭐 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밥을 먹었다 같은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뭘 물어보는 게 의문문이겠죠, 그렇죠? 평서문, 의문문.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뭔가를 명령하는 게 있겠죠. 이게 명령문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 우리가 누군가 부탁할 게 있잖아요. 뭐뭐 하자, 뭐뭐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 있잖아요. 이걸 청유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 너무 아름답구나, 너무 아름다워라처럼 감탄하는 표현으로 끝마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감탄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문장 종결 표현의 5가지 종류는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들이 있고 평서문 종결에서 주로 쓰이는 마지막 종결 어미가 뭐 다 같은 게 있고 아어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엄마가 맨날 우리가 쓰는 말, 너 뭐해? 서준아 뭐해? 그러면 나 밥 먹어 엄마 밥 먹어. 로 끝나죠? 그게 평서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엄마가 이렇게 물어. 승진이 밥 먹어? 이렇게 물었어. 그럼 이건 뭐야? 여기 명령문이야? 평서문이야? 의문문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아나 어로 끝났다고 해서 그게 다 동일한 평서문은 아닙니다. 이 음의 고저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해요. 그건 다른 부분이고. 그러니까 평서문을 만드는 이제 어미에는 아나 어도 있고 아요 오요 뭐 밥을 먹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요를 쓴다 그러면 뭐가 된 거야 지금? 그렇지. 높임이 좀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 반말인데 밥을 먹어요 그러면 높임이 싹 들어갔어. 그럼 이 높임이 어떤 정도 단계의 높임이 되느냐를 공부하는 게 상대 높임을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해요체의 높임이다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높임 표현을 공부하는 겁니다.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 하십시오체의 높임이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면 의문문이 있는데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하여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으로 밥을 먹느냐, 밥을 먹냐, 밥을 먹니, 밥을 먹는가, 밥을 먹습니까, 뭐뭐 합니까? 라는 식으로 마찬가지로 그냥 높임이 없는 식으로 부를 수도 있겠지만은 높임을 집어넣어서 상대를 높이는 표현으로 종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판정 의문문이랑 밑에 설명 의문문 나와 있는데 의문문의 종류를 좀 나눠 놓은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의문문에는 그냥 단순하게 지금 뭘 하고 있느냐를 묻는 것도 있겠지만은 yes or no의 답변을 요구하는 문장도 있겠죠. 밥을 먹었냐 안 먹었냐? yes or no 답변이잖아. 이걸 판정 의문이라고 하고 그러면 어떤 반찬을 먹었고 뭐 얼마만큼 먹었니? 라는 의문사 이런 걸 의문사라고 해요. 어디, 누구, 무엇 이런 같은 의문사가 들어가는 문장을 우리가 설명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이거 볼까? 너 사니? 예, 살아요. 어디 사니? 어디 살아? 이게 의문사가 들어간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설명 의문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수사 의문문이 그게 뭐냐? 우리가 문학에서 이걸 사용해요. 문학에서.
수사문문은 일종의 서리법 들어봤어요? 엄마가 많이 쓰는 말이에요. 이제 TV 그만 봐야 되지 않겠니? 이거는 질문이 아니죠. 이런 걸 수사문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학에서 이 아름다운 강상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거 뭐야? 아름답다라는 감탄사를 하는 건데 의문형으로 드러낸 거지. 이걸 수사의문문이라고 합니다. 넘겨보실까요? 감탄문이 있죠? 뭐 감탄문이야. 뭐 구나 구몬도 감탄이에요. 구몬. 구몬 있지. 이거 사투리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상대높임 하면 요거 나올 건데요. 그러니까 어이구 좋구먼. 그러면 어디 뭐 전라도예요? 그게 아니고 표준어예요. 그래서 애들이 이거 굉장히 나중에 헷갈려 하는데 좋구먼 이래요. 그래서 뭐뭐하 구먼도 있고 뭐뭐하 구려. 니네들이 말하는 그 구려가 아니에요. 개구려 그거 아니야. 뭐뭐하 구려 이거예요. 밥을 먹는 구려. 옛날 그 사극에 나오는 그런 말투죠. 네. 그 다음에 명문문입니다. 알아라, 진정해. 알아오라, 개오. 개는 뭐냐면, 이런 거야. 우리가 하계체라고 하는데, 이런 거야. 장인어른이 보통 이제, 우리 아빠, 엄마의 장인어른이나 장모님이 오시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아빠가 박서방이야. 또는 이서방이야. 그럼, 이서방, 뭐, 잘 지내는가? 이렇게 하고, 식사 좀 했는가? 하고, 밥 좀 들게, 식사 좀 하게.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이게 하계체의 말투예요. 우리는 잘 사용하지 않는 일명 장인어른 말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왜 쓰는 거냐면 높은 사람이야, 말하는 사람이. 좀 나이가 더 많아. 근데 아랫사람이라고 무조건 반말이나 하대하면 안 되는 상황이야. 그렇다고 해서 밥을 드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애중간하게 좀 약간 높이는, 그래서 이걸 예사 높임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정확한 표현으로서. 하계체 이런 것들이 있고 나중에 배울 거니까 필기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청유문이 나오는데 청유문이 뭐뭐 하자요. 같이 공부하자는 여러분 말을 잘 안 쓰지만 놀러 가자, 뭐 PC방 가자, 노래방 가자, 이런 코인 노래방 많이 쓰죠, 그죠? 여러분들은 놀 때 뭐 하고 노나요? 노래방, PC방 말고 또 뭐 있니? 방탈출? 그건 초딩 때 졸업하고 밥 먹으러 가나요? 와, 맛집 탐방, 카페 탐방도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 친구들끼리 있고. 여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예쁜 카페나 이제 조경이 잘 돼 있는 것들을 놀러 가거나 백화점 같은 데 이렇게 아이 쇼핑 이렇게 하는 거. 예전에 선생님 때와는 좀 말은 많이 다른, 그치? 그런 걸 좀 하는 것 같아. 그 광교에 그 갤러리가 새로 생겼을 때도 예뻐가지고 다 놀러 가고 막 그러더라고. 남자들은 뭐하냐? 축구지. 그렇지, 축구. 농구. 농구는 좀 요즘 잘 안 하더라고. 아니면 뭐 저기 뭐야, 풋살 이런 거, 풋살. 배드민턴 요새 많이 치던데.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청유문은 뭐뭐 하자, 뭐뭐 하세, 뭐뭐 합시다, 뭐뭐 하시지요? 이런 것들이 또 높임에 따라서 차등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들이 문장의 종결이니까 다른 말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문장의 종결이라는 거는 말대로 거기서 문장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그러면 종결이란 말 말고 문장이 안 끝나는 걸 뭐라고 하나요? 보세요. 문장은 크게 그대로 문장이 종결되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종결어미를 붙여서 종결시킵니다. 방금 봤던 다라든가 느냐라든가 비읍니다라든가 비읍느냐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결어미예요. 이 5가지 문장 형태를 만드는 거. 근데 문장이 종결 안 된 경우도 있잖아. 나는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도 먹고 이렇게 있잖아. 그럼 문장이 종결이 안 됐잖아. 그럼 이걸 뭐라 그러냐? 그대로 연결인 거지. 연결어미를 붙였다고 얘기를 해요. 나는 밥을 먹고 나는 밥을 먹어서 배가 배불러요. 뭘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연결어미의 종류에도 대등적 연결어미, 종속적 연결어미 이거 중3 때 배워. 왜 문장의 짜임을 중3 때 내신들이 하거든요. 문장 짜임. 문장이 짜임이 뭐냐면 말 그대로 문장을 짜이는 거니까 문장을 연결하는 거지. 이거 견문장이야. 그 견문장인데 대등하게 연결됐어. 그래서 대등하게 연결하는 대등적 연결어미가 쓰였어. 이렇게 얘기하죠. 마지막, 이거 좀 어려운 거. 근데 이거 고1 내신에 나오는 거. 전성어미. 전성. 그래서 문장의 더 끝부분이 크게 3가지 방식으로 됩니다. 문장이 그렇게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야, 문장이. 종결된 거야. 거기서 문장 하나가 끝났어, 종결. 그 다음에 2번째는 문장이 안 끝나고 뒤에 문장이랑 연결되는 거야, 연결. 3번째는, 전성은 뭐예요? 전성? 바꿀 전자에 성질할 때 성질을 바꿔놓는 어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니네 카톡 쓸 때 너 뭐해? 나 뭐함? 뭐뭐 했음? 이렇게 끝내는 경우가 있죠.
뭐뭐 했음 그러면 물론 거기서도 문장이 끝난 거긴 하지만 단순하게 끝난 게 아니에요. 명사형으로 끝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니네가 영어에서 왜 명사형 만들어서 명사절 만드는 경우 있죠. ing 붙여서 뭐 수영하는 것을 할 때 그럼 어떻게 그냥 스윙이 아니잖아. 스위밍 하잖아. 그치? 명사형으로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전성어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요런 문장이 거기서 끝났냐? 연결됐냐? 아니면 문장이 끝나긴 끝나는데 뭔가 단순하게 그냥 서술어로 끝난 게 아니라 명사형이나 관형사형이나 부사형으로 뭔가 이렇게 마지막 어미를 붙여주는 경우도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문장의 종류와 관련돼서 그리고 어미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그 맨 마지막에 보면은 문장의 종류와 기능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언어생활에서 문장의 종류와 기능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실제 사용되는 맥락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좀 춥지 않니? 이렇게 됐어요. 선생님은 지금 더운데 좀 덥지 않니? 네, 사람이 많은데 여기가 환기가 안 되고 밀폐되다 보니까 좀 더위를 많이 타거든. 그래서 좀 춥지 않니? 그러면 뭐예요? 창문이 열려 있으면 창문을 닫아달라는 얘기고. 그 왜 예전에 할머님들이나 이런 데 보면 책에 그 우리 여러분 동화책 읽으면은 애미야 비가 올 것 같다. 그럼 이러면 이제 밑에 며느리가 네 어머니 빨래를 걷겠습니다. 장독 뚜껑을 닫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시어머님은 비가 올 것 같다라는 한마디를 했는데 그 며느리는 굉장히 분주하게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 그런 아주 슬픈 현실이 동화책엔 있었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 그런 표현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 어휘에서도 이런 맥락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 발화의 표면적인 발화와는 조금 다르게 함의되고 함축된 표현들을 가장 많이 쓰는 게 거시기 아니요. 거시기 했으니까 거시기 해보라고 그러면 이제 그걸 알아듣는 게 신기한 거시기 그런 것들. 그러니까 문장의 표현도 그렇고 어떤 어휘도 그렇고 상황 맥락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간파해야 되는 그런 간접적 표현들이 좀 많이 발달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문학에서도 반어 역설 배우면서 이런 거 배우잖아. 반어법 하면 뭐라 그래? 맨날 나오는 예시가 뭐야? 지각했어. 오늘 누가 혜성이 지각했잖아. 지각. 이게 아이고 일찍도 오셨습니까? 지금 몇 시예요? 라고 물어봤어. 그럼 지금은요 10시 20분이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늦었으니까 이거 지금 몇 시나 늦었니? 이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런 거야.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상황 맥락을 봐야지만은 그 문장의 의미 몇 시니? 물어보니까 지금 11시에요. 이렇게 대답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지. 오케이. 그런 문장. 그래서 좀 춥지 않니? 문을 좀 닫아달라는 명령이나 청유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실제 고1 내신에서 나옵니다. 표면적으로는 의문문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 안에서 원하는 내용은 명령이나 청유의 의미를 원하고 있어요. 라는 거를 서술형으로 쓰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어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 문법 시간은 이렇게 문장의 종류 그리고 문장의 종류를 배우기 전에 수능에서는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좀 나왔었는지를 한번 좀 훑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유의미한 시간이 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첫 만남 그리고 첫 수업 이 지금 오늘이 딱 첫 시간 여러분들이. 그래서 선생님이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 기대도 좀 되고 걱정도 좀 되고 강의를 굉장히 오래 한 18년째 됐는데도 불구하고 첫 만남은 항상 좀 두려움도 있어. 내가 이 친구들한테 진짜 좋은 정보와 좋은 학습을 잘 시켜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되고. 근데 여러분들이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솔직히 걱정 많이 했거든. 오늘 중학생들이니까 그래 한번 열심히 해봐봐. 뭐 뭐라고? 이럴 줄 알고 굉장히 걱정했거든요. 왜냐하면 고등학생들도 공부 열심히 하려고 마음먹는 애들이야 열심히 해야지. 보통은 특히나 아직 중2병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않은 우리 친구들은 좀 너무 지루하면 어떡할까? 아재 개그 막 안 웃어주면 어떡할까?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여러분들이 너무 똘똘하게 똑똑하게 잘 알아들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2교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10분 10분 쉬었다가 정확하게 10분 쉬었다가 3교시 가겠습니다.